자, 후반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번에 이제 1시간 했는 거는 그냥 그 명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초급 뭐 이런 개념을 떠나서 그건 이제 자연을 이해하는데 그런 자연을 먼저 이해를 하라 하는 이제 그런 거고 음양오행설은. 자, 이제 중급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고 하면 그걸 기초에서 그 음양오행설 상생상극론이죠. 그것을 바탕으로 두고 이제 중급은 이제 우리 인간들 삶에 어떻게 접목시키느냐는 거였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일단 그 얘기 전달하고자 하는 단어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기초 과정에서는 오행으로 했잖아요. 오행이거든요. 목화, 토금수, 오행 이런데 이제 중급 과정에 넘어오면은 오행의 상생상극하는 기본적인 이제 그 원리를 그대로 갖고 왔는데 이제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 69쪽의 책에 보면 이제 그 육친과 십성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자, 전반전에 기초 과정에 하는 거는 오행으로 목화, 토, 금, 수를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오행들이 자연에서는 서로 관계를 주고받는다. 이래 상생, 상극 한다라거든요. 상생상극한다고. 상생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도와준다라는 개념입니다. 목은 나무로 가정하면 화는 불인데 목이 의해서 화가 살아난다. 상생. 이런 관계입니다. 상극의 관계는 쉽게 이야기하면 양의 극에 있는 이 불을 끄는 데는 물을 도구로 쓰죠. 물은 여기 있거든요. 물은 화의 극을 한다. 그죠? 그래 생은 더 자라게 해주고 더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생이라 하고, 이 좋고 나쁜 건 아닙니다. 더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에너지 공급원이 그죠? 생이라 하고, 극은 자라는 놈을 끄잡아 땡겨 내려오는 거, 오히려 제하는 거, 억제하는 거, 요걸 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어우러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우리 예를 들어서 상생은 이제 고3 학생들이 지금 제일 바쁠 때 아닙니까? 우리 인생으로 볼 때는. 그런데 공부를 안 하고 막 잘 놀려고 하는,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아들은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엄마 입장에서는 여기서 보면 생하는 관계거든요. 어머니는 자식을 생해주는 관계가 되는데, 그러면 가한테 계속 오야 너 잘한다, 그래 계속 놀아보라, 뭐 공부하면 머리 아플 게인데, 이 생해주는 관계라.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안 좋잖아요. 오히려 야 이놈 자식, 놀 때는 네가 어디 되고 나서 대학이라도 들어가고 나서 놀아라. 지금은 해필 중요한데 놀라 하노. 노는 걸 못하게 하잖아. 요거는 극의 상태죠. 그죠? 그래 상생과 상극이. 그래서 상생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좋은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생 받을 거는 생 받고 극 받을 거는 극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어우러져야 된다. 이 세상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어우러져야 된다. 아까도 이야기처럼 양만 있고 음이 없는 세상이면 남자들만 수두룩 있고 여자들 없다. 전부 뭐 들에도 자연에도 쑥놈들만 있고 암놈 없어. 그러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까? 그냥 그대로 끝이에요. 끝. 멸하는 거잖아. 그대로. 종족 번식이고 뭐고 없고. 그래 음양의 조화 이런 거죠. 그래야 세상이 아름답다는 거죠. 이것 또한 음양이잖아. 오행이라 했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은 상생과 상극론을
바탕으로 한, 그죠? 달라지는 게 이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기초 과정에 해당되는 얘기지. 초급 과정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요거 이해를 지금은 절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쳐도 좋습니다. 그냥 해당되시는 분들, 이걸 이해하시는 분들은 빨리 습득을 하시는 게 낫겠죠. 그런 측면에서 들어주시면 되겠는데, 그 교재는 69쪽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이론적인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생성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한 번 더 조금 빠른 속도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다음 차례로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원래 육친과 십성에 대한 그 이해죠. 오늘은 육친과 십성에 대한 조금 더 이해. 그럼 제가 생성 원리를 말씀드리면서 조금 이 진도를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임영쌤 저기 일간을 아세요? 일간. 예? 일간. 정화? 지난 시간에 했는 건 너. 저기서 했나? 화는 병화와 이거 두 개를 이 화라 하거든요. 이거 이제 양의 화고 음의 화, 요 기초에 가면 요래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화라 한다. 오행적으로는 화라 하는데 이제 이 정화라 이제 그 일간 여기 있는 글자입니다. 따지고 보면 요래 있으면 여기에 있는 글자. 생년, 월, 일, 시거든요. 요걸 월. 그러니까 결국은 생일의 날, 생일날, 천간의 하늘의 기운을 어떤 글자를 갖고 태어났나라고 했더니만은 요 글자라 정화. 그 정화는 다시 음의 화다 이 말입니다. 정화는 촛불과 같기도 하고 병화는 태양과 같기도 하고 이런 게 빛이고 요거는 전체를 비춰주는 빛이라면 요거는 부분적으로 비춰주는 빛이 될 수도 있고 항상 음양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화가 중심이 된 거죠. 육친관계는 여기에 있는 글자가 와의 여기 있는 그 관계, 요것과의 관계 이 관계를 말하거든요. 요 관계를 말합니다. 이 관계의 기본은 상생상극의 틀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기초 과정은 뭐 관계없이 이해하시는 분들 다 이제 습득하시면 돼요. 정화, 병화, 화는 오늘 이제 이 정화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하시기 좋게. 그러면 정화가 기준이 되면은 화 입장에서 그죠? 화 입장에서 화라 하면 병화는 양화니까 같은 오행상 화잖아요. 그리고 지지에도 보면은 땅에 아까 뭐 천간에는 10개 땅의 기운 12개 가면 있는데 지지에도 화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고 하면 지지에는 사오라는 게 요게 이제 사화와 오화는 또 이게 화예요. 여기 양화고 음화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있거든요. 그럼 요거 글자 다는 다 화야. 화. 이렇게 볼 때 화는 내가 지금 화니까 내 사주 8글자 중에 위에 들어있는 4개하고 밑에 들어가는 글자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천간이라 해서 10개의 하늘의 기운이 10글자 중에 4개가 들어가게 돼 있고 지지에는 12개 해서 요 12개의 글자 중에 4개가 여기 들어가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은 못 들어가요. 들어갈 자리도 없고. 그 요래 정해져 있는데 통틀어서 그래 따지고 보면 요 글자들은 위에 여기만 들어갈 수 있고 요 글자들은 밑에만 들어갈 수 있는데 통틀어서 화는 비급이라고 한다. 이제 말이 달라지죠. 비급이라 한다. 그런데 요 중에서도 야는 뭡니까? 음화라 했잖아. 그래 음에 해당되는 글자는 또 야도 또 있잖아. 야와 야가 음에 해당되는 야와 야가 또 어디라도 있더라. 그럼 그것을
음량이 같다는 거죠. 요거는 오행이 같으니까 비급이라 했고, 오행이 화니까 비급이라 했고, 음량이 같으면 비견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또 오행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나는 여기 음의 화인데 사화가 밑에 있어. 또 병화가 또 위에 있어. 그러면 음장은 다르잖아. 나는 음인데 야들은 양이잖아. 다르니까 그것을 급제라 한다 이 말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게. 그래 오행은 같은 것은 비견, 그죠? 뭐고 오행이 같은 것은 비급이라 하는데 거기서 음량이 같은 것은 비견이라고, 음량이 다른 것은 급제라 한다. 이러면은 이 책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사실 잘 안 돼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 입장에서, 상생상국론으로 화 입장에서 토를 화생토하죠. 화생토한데, 화생토하는 이 토를 식상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오행의 식상으로, 오행상 내 일간이 지금 주체가 화니까 내 사주 8글자 속에 토라는 놈은 식상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나와 음량이 같은 것과 다른 것이 있다는 얘기죠. 토에서도 나는 음이니까 이미 음토에 해당되는 천간지지의 음토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식신이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양의 토에 해당되는 것은 상관이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관이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화가 극하는 거 있잖아. 아까 말씀드린 극하는 놈은 화가 쇠를 녹이죠. 화극금, 쇠를 녹이는 금이, 내 사주 8글자 중에 금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재성이라 한다. 재성은 이 재물의 별을 뜻합니다. 재물의 별. 요거는 이 식상은 이 먹을 것을 말하는 거고, 그죠? 이거는 이제 이 재물을 뜻합니다. 재물을 뜻하는데, 이것도 나의 음인데 그 음량이 나와 같은 거와 나와 음량이 다른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같은 것은 재성인 중에서도 편재라 하고 다른 것은 정재라고 일컫는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만들어지는 게. 그 다음에 또 내 화 입장에서 내가 생해주고 내가 극해줬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나도 생을 받고 극도 받거든요. 그래 나를 극하는 글자는 수, 화니까, 내가 화니까 수극화, 수는 이 관성이라고 한다. 관성, 이 직장, 벼슬 이런 것도 다죠. 관의 별, 이 명예 이런 것들, 관의 별.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음량이 나와 같은 것과 음량이 나와 같이 다른 것도 있는데, 음량이 나와 같은 것은 편의 관이라 하고 다른 것은 정관, 발을 정자합니다. 정관이라 한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관의 생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생해준다. 그래 아까 내가 화니까 화는 목생화, 나무가 생해주죠. 목이 해당되는 사주에 있는 목에 해당되는 아들은 인성이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나와 음량이 같은 아도 있고 다른 아도 있는데, 나와 음량이 같은 아들은 편인이라 하고 나와 다른 아들은 정인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이 달라져 버립니다. 아까 기초과정에서는 그냥 오행의 상생상으로 음량으로, 그죠? 아까 여기 화의 음량도 있고 목의 음량도 있고 다 음량이 다, 오행도 음량론으로 또 자꾸 이제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 중급에 가니까 이 육친과
육친,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이라는 이런 육친과 10개, 또 2개씩 나눠줬잖아요. 이 10개의 별들로 육친과 십성의 말로 바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서 상생상국론으로 지금 십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하는 얘기가 요거는 만들어지는 원리고, 요게 우리가 이제 육친적인 거. 여기서도 육친적인 것, 똑같은 육친과 십성이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연을 알 수가 있고, 이미 내가 여기에 딱 글자를, 생년월일을 딱 펴보니까 요런 사주, 4개 기둥에 8글자가 나와요. 사주 팔자가 나오면 그거 여기 내 명이라. 요 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나가게 돼 있다는 거죠. 일찍은이부터 조상, 사회, 집, 마누라, 남편, 자식, 내 말년,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게 벌써 이 명이 정해집니다. 그것은 이제 풀이면, 내 명은 나는 60이 넘어갖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차피 내가 이렇게 이거 가지고 살아나간다면, 그러면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이 명이. 그러면 그걸 우리는 안 좋다라면은 좋은 쪽으로 잘 쓰고, 아까 내가 전반전 할 때 했잖아요. 그걸 나무로 나눠놓고, 이 나무의 과실을 탄탄하고 단 과실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조건, 환경을 맞추자는 거죠. 자연 환경에서 맞추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내 삶 속에서도 맞춰 나가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걸 풀어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자연 환경을 빗대서 풀이를 해보고 이렇게 이제 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 놓고 봤을 때 이 인연을 알 수가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품, 그죠? 또는 심리, 이런 것을 알 수 있다. 그죠? 심리, 이걸 통해서. 이런 것들, 또 사회성,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 인연이라 하면은 나와의 관계, 부모 인연, 사회 인연, 친구 인연, 부부 인연, 자식 인연, 오만 나와의 관계에 있는 인연. 이 성품 심리는 내가 갖고 있는 본인도 모르는 심리적인 거, 그런 특징을 이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사회성, 또 직업, 많죠. 이것으로 알아보는 거는. 그래, 이거는 다시 육친과 십성은 우리 사람들한테 인간 삶의 풀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글자들이에요. 우리는 아까 음양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오형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죠? 음양을 변화하는 걸 세분화시키고, 오형을 좀 더 세분화시키니까 아까 요런 천간의 10개와 지지의 12개 글자가 또 나온단 말입니다. 그거 천지 기운이 어울리니까 60개가 나오는 거고. 그죠? 그걸 사주 8글자 다 갖다 붙이니까 51만 8천 개라는 게 사주가 나온다는 얘기죠. 다 다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이제 세분화해서 풀이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요걸 이제 우리 만들어지는 원리죠. 요걸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인연을 보면, 그죠? 인연은 그러면 여기다가 접목시켜서 누가, 여기 나잖아, 나 일단은. 그죠? 비금 나와 같은 것은 일단은 나와 같으니까 일단 나로, 요거는 나잖아, 나. 그죠? 나와 같은 거. 그죠? 여기 나일 수도 있잖아, 내 하나밖에 없으면 나일 수도 있고, 나와 같은 친구일 수도 있고, 그죠? 요거는 이제 친구. 아까 여기 있죠? 보면. 여기 보면 나와 있었는데, 비경과 급제를 목으로 두놨는데, 그죠? 요거는 목이 기준돼 있는, 요 프린트물에는 목이 기준돼 있지만은, 화라면 비경급제를 화로 놓고 보면 돼요. 화로 돌려놓고. 그러다 보면 친구, 동료를 전부 비급이라 한다. 그런데 비견은 나와 음양이 같다 했으니까 나는 내가 여자라.
그러면 여자친구, 여자 동료는 전부 비견에 해당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여자니까 그러면은 남자친구, 남자 동료는 급제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량이 다르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남자라면, 그죠? 내가 남자 정화일간이더라, 그죠? 그러면 내가 남자니까, 여는 음이지만은 내가 남자니까 나와 음량이 같은 것은 비견이잖아요. 그래 남자친구가 내한테 비견이 되는 거죠. 여자친구는 다시 이제 급제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관계는 이제 음량이 다른 것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음량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급제와 비견의 차이를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식상은 생했으니까 화생토 하니까, 그죠? 화가 생해준 게 토인데, 여기서 생은 여기 날 생자거든요. 그리고 여자인 입장에서는 식상은 생하면 요거는 자식이 된 거예요. 자식이다, 자식. 여자 입장에서 식상은 자식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음양을 분류하면 또 어떻습니까? 나와 음양이 같은 것은 식신을 했지만 식신은 딸이 되겠죠. 내가 여자니까. 다른 것은 아들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육신적으로 구분하자면 자식이지만,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내가 극하는 것은, 내가 극하는 것, 재성. 재성은, 자, 여기는 편제는 아버지라 한다. 남녀 공이 아버지라 하죠. 자, 이 보면 남녀 아버지, 그 다음에 명주가 여자니까 여자라도 쟤는 편제는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명주가 만약에 남자라면 아버지이기도 하지만은 여기 부인이나 또 부인 외에 여친, 여자친구를 정편제를 한다. 정제를 부인으로 보거든요. 부인으로 보고 그 외의 여친은 전부 편제라 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아버지가 되니까, 편제가 아버지면은 아버지하고 같은 급에 있는 삼촌들도 전부 편제에 속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뭐 삼촌, 뭐 고모, 그죠? 전부 정편제에 해당된다. 같은 급들은 이제 이런 거죠. 그래, 이거는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우리 또 이제 이 알아야 될 게, 인간 세상에서 우리 인간 세 살아나가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자 입장에서 자식은 어차피 생한 거죠.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 아까 이야기처럼 그냥 아이고 오냐 무조건 뭐 절대적으로 사실은 잘해주잖아요. 좀 엄한 엄마들도 있지만은 아버지만큼은 엄하지는 안 하잖아. 엄마들은 이 자식을 생한 관계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저 볼게, 극한 관계는, 그건 아까 뭐였습니까? 그건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꺼잡이 땅에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잘하든 뭐하든 무조건 극한다는 거거든. 그래, 극은 극받을 만한 상황이 돼야 극받는 게 좋은 건데, 생받아야 되는 놈도 극해버리고, 이거 무조건 극하거든. 극이란 관계가 그런 관계거든요. 그러기는 화의 네 사주 8글자에 금이 있는 글자들은 전부 재성에 속하는데 정편제로 나눠주죠, 음양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가 아버지에 해당되더라. 아버지에. 그래,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세상의 아버지는 자식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잖아. 왜? 자식한테 극 받고 있잖아, 아버지가.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 사회는. 그래서 기본적 구조가, 그래, 아버지한테는 잘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아버지는 자식한테 극받게 돼. 자식 때문에 걱정인 거라. 자식으로 인한 반대쪽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라는 게.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인연으로 보면.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토에 내 8글자의 사주 8글자에서 토의 기운이 약하더라. 그죠? 다른 거에 비해서 토의 기운이 약하더라. 그러면 생을 많이 해주는 게 낫겠죠. 그러잖아요. 그 토의 기운이 강하면은 또 다른 거에 생하면 안 되죠. 그걸 다른 거에 서 그걸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글자 하나하나를 아까 내가 나무로 놓고 보라 안 했습니까? 그죠? 나무를 놓고 보면 그 하나하나의 글자가 다 안정되게 잘 있는지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를 놓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그와의 관계를 내가 도모하려고 하면 어떤 글자가 필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면. 자, 요렇게 이제 육신 관계가 하나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관성은, 반대로 관성은 그 글자가 나를 오히려 극하는 글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그냥 그만해.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자꾸 억제하는 거. 태클 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 이제 그로 인해서 나는 스트레스 받겠죠. 아까 아버지 입장은 내가 극하니까 그가 스트레스 받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 입장이 된다. 이게 누구 하니까 관성은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식이더라. 아까 여자 입장의 자식은 생해주는 거 있잖아요. 내가 낳으니까. 그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이더라. 아까 남녀 관계없이 아버지는 자식을 이길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남자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이길 수 있는 아버지는 없다. 근데 만약에 어릴 때야 이 관이 어리니까 이길 수 있다 칩시다. 스트레스도 안 되고 뭐 다 수용하니까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태세 규모를 보면 요거는 쨈하고 이게 크니까 그 스트레스는 얼마든지 내가 수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대등해지면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런데 그걸 오히려 이기려고 하면 어떤 거 될까요? 이거는 자연의 어떤 순리적인 것을 거스르는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연을 거슬러 역행하면 그 인연은 끝난 거예요. 그 인연은 끝이거든. 그걸 어떻게 하든 어떤 형태든 간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리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볼 때는 자식의 어떤, 그래,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무리 넣고 해도 자식이 뭐 해도 자식한테 끈을 놓지 못한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라. 그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무리 잘해도 그래도 아버지는 또 저기 또 뭐 술 먹고 음주운전할까 봐 걱정이고 이래저래 걱정이란 얘기죠. 그러한 관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명주가 여자라. 여자인 입장에서 보니까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글자는 남편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 볼게요. 남자 입장에서 극하는 것은 아버지는 당연히 남녀 다 공이 아버지는 극하지만은 여자를 극하고 있어. 마음대로 부인이나 여자를 뭘 하면 내가 책임질라 하고 내가 관리하려고 하잖아. 이런 걸 이제 죄거든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관리하려고 하는. 그러면 관리당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 울타리, 적은 울타리 같으면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마음대로 하려고 해. 여기서 볼게요. 이 명주가 여자라면 남자가 내를 스트레스 주는 존재로 돼 있어요. 이게 자연 상태가 그래 돼 있어. 그래 만약에 내 사주 8글자에 관에 해당되는 글자가 많더라. 그러면 내인데 스트레스 주는 요인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육신적으로 볼 때는 남자잖아. 우리 인간관계를 보니까. 그러면 내 주변에 여기도 남자고 저기도 많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이게 남자들이 있는 사회에서 내가 많이 스트레스 받는 그런 구조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내 삶 속에 이상하게 그렇더라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 관을 나무로 딱 놓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
이 이제 오형이 자연의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런지, 그러면 어떻게 처방이 될 것인지, 그게 병이라면 찾아지겠죠.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그게 내 사주 8글자 속에 보면 그게 문제더라. 예를 들어 관이 문제더라. 그러면 관을 딱 올려놔. 그죠? 아까처럼. 그러면 문제 해결되는 글자를 자연에서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에너지다. 그럼 그걸 육친과 십성으로 어느 글자에 해당되더라. 식상이 될 수도 있고 인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인쇄물에는 그 토가 토가? 네, 예. 개성으로 되어 있고 아, 여기는 인쇄물에는 예. 관성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예. 예. 지금 제가 프린트물에는 요 목을 비급으로 기준을 해놨거든요. 목을 비급으로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은 제가 이제 화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걸 그렇지 비견이 이제 그대로 비견을 기준에 두면 그대로 다 돌아가면 되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내가 이제 누차 이번 학기에 제가 말씀드릴 주된 내용은 그나마 나는 내 사주명은 요래 정해져 있는데 그나마 이 명의 팔자 명보다 더 그걸 아름답게 성화시키고 성공한 삶으로 살려고 하면 어찌하면 될까잖아요. 배우는 목적이잖아. 안 좋은 거는 피하고 그 될 수 있다면 길을 찾은 거죠. 그게 목적인데 그러면 웃자면 되고 내 8글자 중에 병이 어느 건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 뭐 때문에 또 잘 되고 있는 건 잘 돼야 되니까 더 잘 되게 계속 자양분을 안 끊기게 계속 보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운을 이제 그걸 이제 해결책이 이제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관성이 조금 전에처럼 예를 들은 것처럼 관성이 과다하면 당연히 나는 스트레스예요. 이건 있을 수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관성이 어떤 육신적으로는 이런 거, 그다음 사회적으로는 직장, 또 내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이 많아진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밖에 없고 이게 무게가 많아지니까 결국은 나는 더 상대적으로 쭈그러드니까 스트레스는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 해결책이 뭐냐는 거죠. 그래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그러면 내 삶의 재생관이든 이제 이해되시죠? 식상생재든 그죠? 그렇다면 재생관의 구조대로 내가 격을 하나 이루고 있더라. 그러면 틀림없이 이 명예를 중시하면서 살 사람인데 그러면 언제 뭐 말년에 관이 있다면 또 네 말년에 돼서도 네가 그 명예를 어떤 임시직이라도 또 선출직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명을 갖고 있네. 그러면 내가 그걸 나중에 노후에 쓰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나를 다졌나 실력을 갖춰 놔야지. 글과 학문을 그걸 하려고 하면 내가 뭔가를 이거 누굽니까? 이는 인성은 나의 어머니, 나의 후원자, 내 윗사람, 글과 학문을 많이 하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또 내가 글과 학문을 직접 하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내 삶의 방향성을 의해야 된다. 답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래 안 가고 만약에 재성으로 간다면 재생관 계속 관에 욕심만 많아지는 거라. 내 능력을 안 갖추지 않고 내 실력도 안 갖추고 지식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그러다면 결국 내 욕심이 많아지고 가중되고 내 거는 갖추지 않는다면 잘못하면 이 사람은 가는 수 있어요. 우리 간혹 매스컴에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간혹 뭐 국회의원이나 뭐 좀 높으신 분들이 명을 달리하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구조예요. 그래 이제 우리는 이제 저희한테 이제 말씀 들었으면 이게 또 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거라도 아까 그 한 과실수로 딱 나눠놓고 자연에 내 그 병되는 기, 그죠? 아니면 또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게 어느 글자라도 그걸 딱 나눠놓고 자연 환경을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그럼 잘 나가는 거라면 그 자양분을 자꾸 공급해줘야 되는 그거 할 게 아니라, 그죠? 생활 수 있도록. 만약에 이것 때문에 병이라면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소통을 시키든지 그걸 하든지 해야 될 상황이고. 그러한 환경 구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이제 배우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은 그러한 것이다. 그래 이걸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 인생은 진짜 단순하지가 않죠. 복잡하지만 그래서 변하지 않는 기본 틀이 있더라는 거죠. 남자는 여자를 관리하고 지 마음대로 꼭 그걸 해. 그럼 당연히 그 상대는 그 스트레스 받는데, 또 남자 여와 보니까 관성이라는 또 여자를 그래. 그런데 지는 또 자식한테 남자는, 그래서 보면 볼게요. 내가 남편이 나한테 그걸 심하게 해. 그러면 이걸 누가 막아주노? 나는 누구한테 보호받습니까? 이 보호받는다는 것은 나를 극하는 놈을, 나를 때리려고 하는 놈은 누가 때려주면 되잖아요. 그죠? 거기 자식이라, 여자한테는. 내가 놓은 자식이잖아. 그 자식이 나를 때리려고 하는 존재를 극하해 주잖아요. 그래, 식상은 나를 보호하는 거죠. 식상은 나를 보호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육신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인성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인간 삶을 잘 엿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러면 이게 누구 팔자, 누구 거, 이거 사주팔자 누구 거, 제가 이리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 내 거니까 내가 이제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지혜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공부 안 할 때는 몰랐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활용하자는 거고. 그리고 인성은, 이제 다음에, 인성은 나를 생해 주더라. 그럼 누가 나를 생했어요? 엄마잖아. 엄마잖아, 여기서는. 그죠? 남자도 엄마예요. 그렇죠. 똑같죠. 그렇죠. 남자는 뭐, 남자가 놓나요? 그게 아니고 저기는 남녀 구분해서 말씀. 그렇죠. 무조건 낳을 수 있는 사람은 여자잖아. 남자들은 뭐, 낳을 수 있는 사람은 여자니까,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무조건 엄마가 되는 거죠, 인성은. 그래서 엄마 같은 후원자. 그죠? 우리 육친관계를 보면 엄마, 외삼촌, 이모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엄마야. 또 외갓집도 되고 외갓집 식구도 되고. 자, 여기서 볼 때 엄마가 여기 있는데, 엄마는 아버지가 극하잖아요. 편제. 그래서 극하는 관계가 딱딱 놓여 있다니까요. 자, 그럼 우리 아들이 여기 있으면, 내 아들이, 내가 남자라, 그죠? 내 아들이 남자인 입장에서 아들이 여기 있으면 며느리는 야가 극하는 글자잖아. 며느리는, 남자한테서의 며느리는 같은 비급입니다. 그죠? 비급, 남자한테서 며느리는 급제겠죠. 음양이 다르니까. 며느리는 여자잖아. 사위는 비견이 되지만, 그죠? 이제 이런 관계. 사위나 또 비견이 또 일러가는 거죠. 여자한테서 여명주의 자식은 요인데, 그죠? 그러면 야를 극하는 글자가 딸이라면 극하는 글자가 사유가 되겠죠. 인성이 사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인성이 사유라는 것은, 그래서 사위는 장모한테 아주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아들이라면 볼게요. 그러면 며느리는 누굴까요? 아들이 그거 하는 거잖아. 아들이 보호하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 아들이 그거 하는 거는 수죠. 그럼 수가 며느리가 되죠. 그리고 결국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시어머니를
머리 아프게 해. 며느리가 아무리 시어머니한테 잘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잘해도 시어머니 입장